올해의 인물에는 시대 정신이 담겨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판을 떠받치고 움직이는 인물들은 과연 누구이고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한국을 움직인다는 말은 민심에 가장 빠르고 예민하게, 그리고 국민이 가장 크게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뜻이다. 그 역동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면밀히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시대적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희망과 과제들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도도한 민심의 흐름과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인물들을 살펴보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은 시대상을 담아내는 일이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37년째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사저널은 독자들의 설문조사, 편집국 기자들의 투표 등을 토대로 심층적인 검증과 토론을 거쳐 올해의 인물을 선정했다. 가시밭길을 걷는 한 해였지만 2023년에 이어 2025년 올해의 정치 인물로 여야 당대표도 현직 장관도 아닌 원외 정치인 한동훈이 선정됐다. 정치인으로서의 성과와 성취 역할의 긍부정을 떠나 최근 1년간 한 전 대표의 존재감은 단연 돋보였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2025년 5월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결선 2025년 11월 8일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포기 2025년 11월 18일 론스타 소송 승소 판결 등 굵직한 국면마다 한 전 대표의 이름이 소환됐다. 다음은 한 전 대표의 일문일답. 정치 분야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과분하다.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시대 정신을 이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적벽대전에서 제갈공명처럼 남동풍을 직접 부른다는 발상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상상하기 어렵다. 다만 시대 정신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반 발짝이라도 앞서서 민심이 가는 길을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 가이드처럼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생각한다. 올해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다고 보나?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정치에 몰입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간다. 그런데 정치가 정상에서 벗어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더 어려워졌다. 다시 정상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 그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 정부가 그런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고 현 정권은 계엄만 빼고 다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무엇인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렸다.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재판을 받는 서민들이 얼마나 되겠나. 자기가 살기 위해 우물에 독을 탄 것이다. 올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 론스타 항소심 승소이다. 론스타 사건은 검사 시절부터 수사했고 중재 재판 과정에서도 실무적으로 깊이 관여해왔다. 이후 법무장관이 되면서 이 일을 이어받았다. 당시 주변 대부분은 낮은 승소 확률 탓에 항소하지 말자고 했다. 이자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을 묻는 이도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이길 수 있다고 봤고 책임지겠다고 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사건이었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11월 8일 오후 5시쯤 김민석 국무총리가 론스타 소송 결과를 직접 발표하겠다는 공지가 떴고 그 순간 이겼다는 걸 알았다. 졌다면 총리가 나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날이 기억에 남는다. 결과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나? 개인적인 피해에 대한 걱정보다는 공적인 판단에 대한 책임의 문제였다. 난 피해를 걱정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랬다면 계엄을 막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지난 20년간 소송 관련 수많은 기록과 자료를 집에 쌓아두고 있었다. 당시 소송을 잘 아는 공무원이 모두 퇴직해 남아있는 공직자는 나 혼자였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일이 끝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동훈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인이 된 계기가 궁금하다. 어릴 적 직업 정치인이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다만 그리스 고전을 좋아했다. 고전을 읽으며 정치란 공공선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 정치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처세술이 된다. 직업 정치인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계기는 법무장관 시절, 대구 동대구역에서 나를 기다리는 수많은 시민을 만났을 때다. 이분들을 위해 공공과 공적 기여를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자리가 목표는 아니다. 나라가 잘 되고 공동체가 더 나아지길 바랄 뿐이다. 계엄 후 보수의 분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계엄을 막지 않았다면 보수는 괴멸했을 것이다. 다만 보수는 다양한 생각을 허용하는 곳이다. 국민들 모두 지난 1년 혼란스러웠고 힘드셨다. 정치인들도 우리가 겪은 초유의 상황 앞에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얼굴을 맞대고 싸우기보다 어깨를 맞대고 함께 가야 할 때다. 명분 있는 싸움을 하다 보면 동료애는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럼에도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성 밖의 적과 싸우는 사람을 방해하며 에너지를 얻는 세력이 있다. 그런 방식은 결국 진영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 이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다. 내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 국민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다면 국민 여러분 모두 지난 1년 정말 힘드셨을 것이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나라가 잘 되는 것, 공공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다. 나는 아직 큰 정치인은 아니지만 큰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정치인이다. 어떤 자리에서든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